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첫 시간 때 제가 연골에 대해서 연골의 기본적인 구조와 또 연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말씀드렸다면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증상들을 좀 하나씩 나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드리고 내가 왜 아픈지를 알아야 또 대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말씀드리고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아파요인데요. 흔히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제 TV나 매스컴에서 연골에는 신경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니 연골에는 신경이 없는데 어떻게 아파요? 왜 아파요?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골 자체에는 신경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아프냐 하면 우리 첫 시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은 뼈와 뼈가 닿는 부분에 있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받았을 때 연골은 자체는 일종의 방석처럼 쿠션 역할이지만 그 바로 위에 있는 뼈에는 혈관과 신경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 이상의 과도한 압력이 반복되면 뭐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갑자기 뛰었거나 또 등산을 백두대간을 갑자기 완주하셨거나 또는 하지 않던 주말 농장 가셔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했거나 이렇게 압력이 과해지면 연골 자체는 신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골하골이란 말을 쓰는데요. 연골하골에 압력이 너무 누적되면서 그곳에 혈행이 막 증가하고 그러면서 압력이 늘고 그래서 아파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정확히는 사람들 요즘에는 관절염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골관절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고 연골과 연결된 뼈, 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골관절염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밤에 아프다 그러세요. 당장 운동할 때는 오히려 안 아프다가 그날 밤에 막 쑤시고 아파서 쩔쩔매고 못 자겠어 이런 얘기 하시는 이유가 연골 자체의 문제보다는 연골하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골과 연골하골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 무릎은 일종의 풍선입니다. 이렇게 풍선이 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윤활유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싸고 있는 우리가 막을 활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연골이 닳아서 가루 같은 게 나오거나 또는 너무 아까 말씀드린 과도한 행동들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한번 유발되면 활막 전체가 뻘겋게 돼요. 우리가 흔히 피부에서도 빨갛게 되면서 진물 나오듯이 활막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쑤시고 열도 나고 무릎 주변에서 또 이렇게 손만 대도 막 예민하게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알면서 못 지키시는 것 첫 번째, 아픈 것은 우리 몸에서 경고 신호예요. 제발 내 몸을 좀 아껴주세요. 나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잠깐 멈춰주세요. 이런 경고 신호인데 안 지키시죠. 아픈 거를 무시하고 그 이상을 하시다 보니까 그때부터 연골이 깨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게 물론 우리는 불편한 증상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내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초기 신호 알람입니다. 자, 두 번째, 물이 차요라고 많이 오십니다. 무릎에 물이 차면 사실은 저희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물 찬 거가 하나의 증상일 뿐 큰 문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증상을 치료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은 물 차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무릎이 좀 이렇게 붓고 물이 차면 아주 그냥 정말 큰일 난 줄 알고 당장 달려오시죠.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우리 연골을 피부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워요. 자, 한번 제가 넘어졌어요. 그럼 피부가 싹 벗겨지면 다치고 나면
처음에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진물이 나온다 그랬죠. 무릎에서 만약에 그 진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무릎 구조에서 무릎은 풍선처럼 주머니에 쌓여 있는 공간이라 했잖아요. 진물이 피부는 줄줄줄 흘러서 우리가 뭐 휴지로 닦는 분도 있고 꺼지로 닦는 분도 있지만 무릎은 여기 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점점 고여서 그 주머니 풍선이 요만했던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진찰을 해보면 알기도 하고 또 뭐 초음파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데 물이 좀 찼어요. 그러면 물을 좀 뽑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차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서 대부분 물 뽑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누가 그랬을까요? 물 뽑으면 안 돼.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리겠죠. 네. 물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집에 비가 새도 그냥 두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네, 잘못된 얘기입니다. 물 새는 거 찾아야죠. 그래서 허기를 막아야 이제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자, 무릎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로 무릎에서 계속 물이 나오면 이 물이 나온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너무 많이 차서 막 무릎이 팽팽해지고 그러면 뽑아서 없애야죠.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왜 물이 차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제 후반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연골이 깨져서 또 뭐 인대가 다쳐서 여러 가지 이유들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소리가 난다 하시고도 많이 오시는데요. 그냥 걷다가 또 계단 올라가다가 소리가 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앉아가지고 우연히 무릎에 이렇게 손을 대고 움직였더니 우리 비닐봉지 막 이렇게 꾸기면 나는 소리 있죠? 부지럭부지럭 그런 느낌이 무릎에서 난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전에 내 무릎에 소리가 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지만 내가 진짜 지금 날까 안 날까 애매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제가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여러분 누구나 다 요새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녹음 기능을 켜보세요. 녹음 기능을 켜고 내 무릎 옆에다가 살짝 대시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한 10번 해보시고 중지하시고 한번 틀어보세요. 연골이 다르신 분들은 정말 부시럭 뭐 눈 밟는 소리 비닐봉지 이렇게 만지는 소리가 나요. 그럼 그 소리가 왜 나냐 하면 여러분 제가 연골 모형 보여드렸지만 무릎을 예를 들면 굉장히 매끈해야 돼요. 매끈한 조직끼리 이렇게 움직여야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시거나 연골이 어떤 이유로 손상을 받으신 분들은 이 면이 거칠어져요. 전체적으로 면이 거칠면 굉장히 불쾌한 소리가 납니다. 자, 소리가 난다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골이 이미 닳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좀 문제가 시작됐구나 아시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뭐 주사를 맞으시거나 또는 적당한 운동법을 배우시거나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체중 빼시거나 우리 통증과 동일하게 이 소리 또한 일종의 경고 사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좀 더 진행되신 분들 보면 이제 아픈 것도 잘 참으시는 분, 소리는 뭐 그 정도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치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결국에는 언제 오시냐? 다리가 휘면 오세요. 누가 봐도 다리가 정말 이렇게 O자로 주변에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O자로 휘어서 걷는 것도 뒤뚱뒤뚱 걸으시고 다리가 휘어서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그럼 다리는 도대체 왜 휠까요? 혹시라도 뼈가 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뼈는 휘지 않습니다. 뼈가 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골이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앞쪽 균등하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0년, 60년을 농사를 계속 심하게 지었다. 그럼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해서
연골이 기계적으로 닳게 됩니다. 한쪽만 닳았으니까 무릎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다리가 이렇게 휘면서 구부정해지시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된 거죠. 자, 더군다나 또 문제는 O자가 되면 사람이 두 발로 서서 걸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체중이 휘었으니까 안쪽으로 또 더 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됐을 때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십니다.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언젠간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자꾸 나빠지시니까 꼭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증상, 다리가 잘 안 펴집니다라는 증상인데요. 이거는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은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병원에 오신 분들 한 명 한 명 꼭 진찰을 할 때 다리가 잘 펴지나 보는데 다리가 이렇게 안 펴지잖아요. 보여드리면 처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프고 물 찾는 것처럼 다리가 안 펴지는 것도 내 무릎이 뭔가 안 좋다는 사인이고 신호입니다. 알람입니다. 자, 근데 왜 무릎이 안 펴지냐면 여러분 팔 다쳐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팔을 내가 다쳤으면 아픈데 이렇게 피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이러고 다니시죠. 손가락도 다치면 이렇게 쫙 피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프니까 이러고 있죠. 우리 몸의 본능이에요. 어디 관절이 안 좋으면 구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정하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아파서 그래요.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오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리가 안 펴지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꼭 체크하시고 병원에 오셔야 할 증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자, 그러면 아플 때 왔을 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 무릎의 관절염의 정도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